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락했습니다. 2014년도는 유가가 배럴당 우라산 유가가 94달러 정도를 봤는데 작년에 50달러였습니다. 51달러였고 2015년 한 2016년도에는 이게 또 떨어져서 한 20% 떨어져서 지금 41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수가 줄어들면서 결국 재정 수지에서 예산 수입에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은 아무리 긴축을 하더라도 수입에서의 어떤 부족분으로 인해가지고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지금 한 3%대 3.7% 일반 재정 수지 적자 3.7%를 예상하고 있는 데 반해서 IMF는 4%대까지 가겠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 정부의 재정 수지 적자가 3%보다는 위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이제 해쳐진다고 하는데 벌써 그 한도를 상당히 넘었었다는 얘기에서 갖고는 재정 문제에서 상당히 근무계도 문제가 되고 아마 이와 같은 문제는 내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지와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지표들은 또 위에서 정리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돼서 이제 안정과 관련된 나머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상수지입니다.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결국 러시아의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이 결국은 러시아 무역 수지에 있어 수출에 있어 급감을 일으켰죠. 그래서 통계자 자료에 의하면은 러시아 상품 수출이 3,400억 달러에서 지금 금년도에 한 2,800억 달러 정도까지 한 18% 정도. 그러니까 유가 하락분과 거의 비슷하게 축소되는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역을 반면에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게 축소돼 갖고 한 1,867억 달러. 그래서 무역 수지가 지금 나타나기로 보면 한 920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 흑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2013년도 이후로부터는 아마 지금까지 2015년도 이후로부터 2013년입니까? 2004년이었죠. 2004년 이후 아마 12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 미만으로 들어가는 아마 해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무역 수지 흑자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단일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경상수지 흑자도 지금 300억 달러 미만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지적인 측면에서 대외 수지에 있어 갖고는 상당 부분들이 축소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제 수지에서 이제 경상 수지 말고 이제 자본 수지가 있는데 러시아는 또 자본 수지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자본 수지가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의 순유출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하 경제와 관련되는 자본 도피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순유출만 하더라도 매년 200억 달러 넘을 정도로 자본 유출이 심각한 나라인데 금년에도 한 180억 달러 정도 달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제 수지에 있어 갖고는 러시아가 그 흑자를 거의 억지로 흑자를 유지하는 그런 현상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부채에 있어 갖고는 대외 부채나 대내 부채에 있어 갖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외 부채는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 말과 비교해서 2016년도에도 한 10억 달러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갖고 한 5천 지금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2016년 9월 말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내 부채에 있어 갖고 대내 부채도 실제로 한 3천억 루블 정도 늘어나서 지금 한 7조 한 6천억 루블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채적인 측면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5,200억 달러로 하면은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GDP 규모라든지 아니면 양국 수준과 비교해서는 그러면 러시아하고는 그렇다 아주 좀 양호한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다들 이머징 마켓과 비교해서 나쁜 국가도 아닌데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이 부채 대외 부채에 있어서 구조를 살펴보면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대외 부채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가 이제 민간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채들이고. 실제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대외 부채는 4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GDP에 비교하면 건 10% 미만인 정도로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금년 초도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러시아 거시경제지표가 나빠지면서 앞으로 이어가는 국가가 디폴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디폴트라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디폴트지 민간의 어떤 측면에서 디폴트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가지고 디폴트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외 부채로 인한 디폴트들. 그래서 대외 부채 구조에 있어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채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부채와 관련된 정부의 어떤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지표 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대외 부채라든지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로 보는 것이 외환보유액인데 실질적으로 러시아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도 2015년에 비하면 2015년 말에 비하고 2010년 약간 늘어났습니다. 300억 정도, 200억에서 30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2014년도 이후 러시아 정부가 계속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특히 2014년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고 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많은 외환보유고를 외환시장 안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들 구조조정을 위해 갖고 많이 지출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3년도는 우리 5,100억 정도 됐던 외환보유가 2014년도 말이 왔으면 3,800억으로 그건 한 1,300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이와 같은 그 외환시장으로 관련인데 한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한 번도 3,500억 미만으로 외환보유고를 가져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뭐냐면 러시아 경제와 관련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러시아가 거시경제 지표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환보유를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수입 보통 한 3년 정도 수입 규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지불해야 될 대외 부채 문제라든지 한데 최근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해갖고 특히 이제 러시아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들이 개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제로 외환 단기적 차익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기 차익